아마 앞으로 1, 2년은 안 좋을 거라는데 대부분 전문가가 좀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5년 후, 7년 후, 10년 후에 우리가 지금 뭐 우리 국가 아파트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시든 간에 이제 신축 입주를 하실 때 그때도 시장이 안 좋을지, 그때 일반 분양을 하실 때 시장이 안 좋을지는 사실은 뭐 물론 예측의 영역입니다. 그거는 제가 그거를 뭐 장담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시장이 반등해서 최고적으로 될 수 있는 시점에 일반 분양을 하시는 게 그게 저희가 이론상으로는 그게 베스트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무드발언이니까 이 정도로 줄이고요. 잠시 후에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이 부분 제가 좀 더 자세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대전광역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삼정예시 문기용 팀장께서 리모델링 시장에 대해 모두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삼정예시 문기용 팀장입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이 오래된 주택을 공동주택 아파트를 하는 거면은 재건축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집을 고쳤으면은 그 집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이나 의견이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돼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좀 모두에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단순한 리모델링, 집을 고쳐 쓰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변동시키는 화면의 왼쪽 부분과 같은 조금 어찌 보면 규모가 작은 리모델링, 살고 있는 공간을 고치는 사업들이고요. 반대로 저희가 이제 이 토론에서 생각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단지 전체를 전부 새로 조성해서 꾸미는 리모델링을 의미합니다. 이 리모델링에서는 현재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의 구조체, 저희가 기둥이나 바닥 슬라브 같은 거를 얘기하죠. 구조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간들은 다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구조체는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이때 그 공사를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안전 기준은 신규로 조성하는 아파트들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리모델링 후의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신축 새로 짓는 아파트든 간에 모두 비슷한,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단지 배치 등의 일부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후에 이 부분에 생활하고 하시는데 삶의 기준은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든 리모델링을 통한 아파트든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은 지금 살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향상된 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는 말씀을 먼저 모두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번에 설명드리고 하자는 리모델링은 이 단지 전체를 하는 저희가 철거형 혹은 재건축형이라는 그 리모델링 방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리모델링하고 조금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주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하면은 좀 낯서시기도 합니다.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면은 단지를 뜯어 고치면 왜 재건축을 하지 리모델링을 하느냐. 그 첫 번째 질문하고 맥이 닿는 부분인데요. 사실 기존의 아파트에 대한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재건축이 모두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재건축으로 사업을 해왔고 재건축된 아파트들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익숙하실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리모델링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람들이 리모델링 한 단지도 있다고 하더라. 우리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할까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모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모두 똑같은 층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래된 아파트는 5층, 10층인 아파트들도 있고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15층, 20층 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들, 저희 특히 얘기하는 10층 미만의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했을 때 충분히 사업성이나 여건들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공사 개념의 용적률이라는 개념으로 땅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에 지어져 있는 아파트가 그런 면적 기준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큰 무리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둔산지구 같이 신도시들, 택지개발 사업지구들로 대규모 단지들이 조성된 아파트들은 최소가 15층 이상의 그 중층, 고층 아파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건축으로 사업 추진했을 때 사업 추진이 어려운 단지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런 단지들을 대상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서 최근 들어 리모델링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패널분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어느 게 옳다 그르다의 사업 방식은 아니고요. 단지별 특성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적용하는 게 유리한 단지가 있고 재건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단지가 있습니다. 금일 토론회를 통해서 그러한 단지 특성에 어떠한 사업 방식이 더 유리할 건지는 저희가 설명을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단지가 국가 아파트가 어떻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를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분야별 사업시장에 대한 모두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본 토론 첫 번째 주제인 재건축 사업, 리모델링 사업, 각 사업 개념부터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의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건축 사업이란 이런 것이다. 개념적 차원의 말씀을 재건축 분야 윤성준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뭔지부터 조금 간단하게 주민 여러분들 중에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시겠지만 그 개념적인 부분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우리가 흔히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근거를 해서 내가 기존에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를 우리 조합에 투자처럼 내놓는 거죠. 그러면 조합이 그걸 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가 재건축 사업은 전부 철거를 하고 빈 땅을 만들어서 그 땅 위에 신축 아파트를 건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축 아파트를 주민들은 내가 투자를 이만큼 했으니까 그거를 반대급부로 돌려받으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를 신축하려면 이제 공사비가 들겠죠. 그 공사비가 어디서 나올지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축 아파트가 제가 우리 구역에 2000세대가 있었는데 신축 아파트를 지어서 2500세대가 되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 남은 500세대는 우리가 일반 분양으로 아주 쉽게 말해서 팔겠죠. 조합원이 아니라 우리 살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새로 500세대가 생겼으니까 이걸 팝니다. 그럼 그 500세대 들어온 수입이 우리 공사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반 분양 500세대 탄 돈으로 우리 2500세대 지은 거 전부 공사비가 해결이 되면 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 뭐 주민 여러분들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담금 없이 뭐 들어가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 현실적으로 그런 현장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설계를 그렇게 잘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방향이 사실은 주민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민 여러분들 제가 일반 분양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합원 분양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합원들은 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되면은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사업의 주체이시고 주주이세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보다 상당히 싼 가격으로 조합원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을 받은 조합원 분양권이 있느냐 없느냐, 조합원 분양권이 없어서 뭐 사기가 되고 물딱지가 되고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 경기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하고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5억 원이 나왔습니다. 5억 원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가 주민들이 사업에 우리 기존 구축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기존 아파트가 3억 원입니다. 이거 종전자산, 뭐 정우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5억이었고 우리가 투자한 돈이 인당 3억이었으니까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2억에 모자라죠. 이게 조합원 분담금입니다. 근데 여기에 물론 비례율과 권리가액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빼고요. 큰 틀에서 이런 사업이 이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주민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기존 아파트 한 채 살고 있었으면 재건축하면 난 또다시 한 채 그냥 주는 거지 왜 내가 돈을 더 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구조가 그냥 내가 한 집 내고 한 집 받는 게 아니라 공사비를 해결해야 되는 구조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재건축을 해서 분담금을 내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집이 새 집이 되니까요. 시가 상승분으로 인해서 이익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많았습니다. 대부분이었고요. 사실 신축 아파트가 되기 전에 구축 아파트 단계에서 그게 시가에 다 반영이 됩니다. 재건축 이슈가 있으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리모델링 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예 다 밀고 신축을 하느냐 아니면 리모델링 사업처럼 기존의 그 구조들을 상당 부분 남겨놓고 진행을 하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리모델링 사업이란 이런 것이다. 개념적 차원의 말씀을 리모델링 분야 문기용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합니다. 낡고 오래된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어서 정비를 하겠다. 그렇다면 낡은 아파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말씀 주신 거는 첫 번째, 공간이 좁다. 두 번째, 벽체 등에서 갈라진다. 그리고 세 번째, 시설들, 저희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가스 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을 위한 시설들이 노후돼서 불편해진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통틀어 가지고 노후 주거환경이 약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유지하는데 기둥이 되는 기둥을 제외하고 구조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과 벽체를 전부 탈거를 합니다. 철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뼈대만 남기고 뼈대를 보강하고 뼈대에 다시 옷을 씌워서 새 아파트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러다 보니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대수를 기존 세대수 대비 15%까지 증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적률을 전용 면적 기준으로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30%, 85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40%, 85제곱 미만 경우에는 40%, 85제곱 초과한 경우에는 30%를 상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적률 상향 부분이 재건축과 많은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철거를 하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용적률을 부여하게 됩니다. 용적률이라는 개념은 이 땅에 대해서
건축물로 얼마만큼 채울 수 있느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용적률 100%라고 한다면은 땅 면적이 100제곱미터일 때 그 건물을 100제곱미터만큼 지을 수 있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용적률이 200%면 땅 면적에 대해서 2배까지 지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용적률 300%라고 한다면은 땅 면적에 대해서 300%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현재 저희가 리모델링에서는 전용 면적 대비 30% 혹은 40%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거주 공간 면적을 기준으로 거기에 30% 용적을 더 얹어준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 산정 부분이 아마 그 재건축과 방식이 다르다 보니 똑같은 용적률 300%라고 했을 때 재건축과 리모델링 간 용적률 연면적, 지을 수 있는 건축의 연면적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첫 번째, 뼈대를 유지하는 공동주택 단지다. 두 번째, 용적률 산정할 때 있어서 땅 면적으로 용적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 지역의 상한 최고 용적률을 넘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분은 후반부에 사업성 검토라든가 사업적인 방안 때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상 사업 분야별 개념 정립을 하고 두 번째 세부 주제인 재건축, 리모델링, 현행 주요 법규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사업 시행과 관련한 현행 법규상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윤성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재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현행 법규상 주요